여러분, 오늘은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늦게 깨달은, 그러나 가장 소중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뭐든 더하고 채우는 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맛있는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고,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는 게 활력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게 다 짐이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더하기의 시간입니다. 배우고, 얻고, 모으고, 쌓아가는 시간이지요. 그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간은 빼기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평생을 더하면서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노년이 불행해집니다. 제 주변을 보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이것저것 붙잡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필요 없는 관계에 매달리고 몸에 안 맞는 음식을 고집하고 가기 싫은 곳을 억지로 다니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고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하고 고민하시더라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독소를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 먼 곳에 있는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먹는 밥, 매일 가는 곳, 이 일상 속에 우리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보는 것이라서 우리는 그게 독인 줄 모르고 살아요. 익숙함이 주는 마취 때문에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거지요. 마치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는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거리를 둬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요. 해로운 사람, 해로운 음식, 해로운 장소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정리해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것들을 비워냈을 때 찾아오는 평화와 자유를 여러분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람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정리 과정입니다. 문제는 줄여야 할 사람을 못 줄이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만나고 나면 기가 빨리는 사람,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왜 계속 만나는 걸까요? 외로움 때문입니다. 혼자 있기 싫어서 그래도 아는 사람이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이런 이유로 해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해로운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만나면 불평불만으로 시작해요. 세상이 이렇게 나쁘다. 요즘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된다. 정치가 문제다. 젊은 것들이 버릇없다.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처음엔 그냥 들어주려고 해요. 힘드신가 보다 공감해주면 좋아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조언을 해줘도 소용없고 위로해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저 불평할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둘째, 남험담이 주특기입니다. 오늘은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저 사람은 원래 그렇다더라. 이런 소문과 험담으로 대화를 채웁니다. 처음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저 사람 험담을 내 앞에서 하면 내 험담도 다른 사람 앞에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입까지 더러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남의 험담에 동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품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셋째,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자기 자식이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 누굴 아는지, 이런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여러분을 깎아내려요. 너는 아직도 그러니? 나 같으면 안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요. 이런 사람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이상합니다. 뭔가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괜히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못 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나이가 들면 만날 사람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는 말이 안 통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라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만나면 기분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혼자보단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큰 착각입니다. 나쁜 관계는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롭게 만듭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친구는 50년을 알고 지낸 동창과 자주 만났어요. 어릴 때부터 친했으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그런 이유로요. 그런데 그 동창이 참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어요.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하고 제 친구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항상 불평만 하고 다른 동창들 험담만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났다고 자랑만 늘어놓는 거예요. 제 친구는 만나고 나면 항상 피곤했대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용기를 냈답니다. 더 이상 못 만나겠다고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동창이 발끈했답니다. 50년 친구를 이렇게 버리냐고 배신자라고 인정머리 없다고 했대요. 제 친구는 그때 확신했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친구로 본 게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봤구나. 자기 불평 들어줄 사람, 자기 자랑 들어줄 사람, 그게 필요했던 거구나. 그렇게 관계를 끊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엔 좀 허전했대요. 오래된 습관이 사라지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고 오늘 뭐 할까 생각하면 즐거운 일들만 떠오르고 그 사람한테 전화 올까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 만나고 나서 뒷맛이 쓸 일도 없고 그렇게 평온이 찾아왔답니다. 그제야 알았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내 에너지를 빨아먹고 있었는지를요. 여러분,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썩게 한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로운 사람 한 명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망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놓치고 그 사람 생각하느라 좋은 일도 못하고 그 사람한테 쓰는 에너지 때문에 정작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소홀하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쁜 사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항상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손절하세요.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평생 의무감으로 만날 이유는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독소 같은 사람들한테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로운 사람들을 정리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비어있는 자리에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를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진짜 나와 맞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독이 주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무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지내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소화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각종 기능들이 약해집니다. 이건 몸이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젊을 때처럼 먹으면 안 돼. 조심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여전히 젊을 때처럼 먹고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찾고 과식을 하고 술을 마십니다. 자극적인 음식이 왜 해로울까요? 입은 즐거울지 몰라도 몸은 고통받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자극받고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치솟습니다. 젊을 때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몸이 회복력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 들면 회복이 안 됩니다. 한번 망가지면 그대로 쌓여요.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음식은 몸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까지 탁하게 만듭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우리 장과 뇌가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장이 안 좋으면 기분도 안 좋아지고 장이 건강하면 정신도 맑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과식하고 나면 머리가 무겁고 생각이 안 돌아가잖아요. 자극적인 음식 먹고 나면 왠지 마음이 조급해지고 짜증도 나고요. 반대로 담백하게 먹으면 몸도 가볍고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제가 예전엔 고기를 참 좋아했어요. 삼겹살, 갈비, 소고기, 이런 거 먹으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고 잠도 잘 안 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그래도 계속 먹었습니다.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입의 즐거움을 위해 몸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바꿨습니다.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늘렸어요. 기름진 음식 대신 담백한 음식을 먹고 매운 음식 대신 싱겁게 먹고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먹었습니다. 처음엔 맛이 없더라고요. 뭔가 심심하고 허전하고 만족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소화가 잘 되니까 속도 편하고 화장실도 시원하게 다녀오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졌어요. 생각이 또렷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건 입맛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좋아하던 자극적인 음식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로 제철 채소로 만든 나물, 맑은 국, 담백한 생선, 이런 소박한 음식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을 알게 된 거지요. 재료 본연의 맛, 자연의 맛, 이게 얼마나 깊고 풍부한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과도한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외로워서, 잠이 안 와서, 습관이 돼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술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간도 망가뜨리고, 뇌도 망가뜨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술 마시고 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순 있어요. 그런데 다음날 찾아오는 후회와 자책감, 몸의 피로감을 생각하면 결코 이득이 아닙니다. 탐식도 문제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팠던 시절을 겪으신 분들은 음식이 나오면 아껴 먹지 못하시더라고요. 배불러도 접시를 깨끗이 비워야 직성이 풀리고 남기면 아까워서 못 참으시고 그렇게 과식을 반복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드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끼는 것보다 비우는 게 더 중요해요. 제철 음식을 드세요.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여름 채소, 가을에는 가을 과일, 겨울에는 겨울 뿌리 채소, 이렇게 계절에 맞춰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먹으면 몸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맑은 국을 드세요. 된장찌개, 콩나물국, 무국, 이런 담백한 국이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 기름진 탕이나 찌개보다 훨씬 몸에 좋아요. 밥상을 소박하게 차리세요. 반찬 가짓수가 많을 필요 없어요. 밥, 국, 김치, 나물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먹으면 장보기도 쉽고, 요리하기도 쉽고, 설거지도 쉽고, 무엇보다 소화하기가 쉬워요. 소박한 밥상이 주는 최고의 행복은 몸의 가벼움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마음의 맑음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해로운 장소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장소가 중요하다는 걸 잘 모릅니다. 어디를 가든 별 차이 없겠지. 그냥 사람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장소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곳에 있느냐가 우리의 기분, 건강, 심지어 운까지 좌우하거든요. 시끄러운 모임은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청력도 약해지고 소음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집니다. 시끄러운 곳에 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요. 그러면 혈압도 오르고 심장도 빨리 뛰고 몸 전체가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런 곳에서 몇 시간 있다가 집에 오면 완전히 녹초가 되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그런 곳에 갑니다. 모임이니까, 사람들이 부르니까, 안 가면 섭섭해 할까봐. 남 보여주기식 동창회도 문제입니다.
진짜 만나고 싶은 친구들과 조용히 만나면 좋은데 꼭 크게 모여서 과시 대회를 하는 동창회가 있어요. 누구는 손주가 몇 명이고, 누구는 아들이 어디 다니고, 누구는 돈이 얼마 있고,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자리요. 그런 자리에 가면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기분이 나빠져요. 왜 그런 자리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까? 다툼이 잦은 곳도 피해야 합니다. 어떤 모임은 만날 때마다 다툼이 일어나요. 의견 충돌이 있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감정이 상하고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이런 곳에 있으면 직접 다투지 않아도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 부정적인 기운이 전염되거든요. 집에 와서도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맴돌고 괜히 기분이 찝찝하고 그렇게 하루가 망가집니다. 기가 센 곳, 어수선한 곳도 조심해야 해요.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 장소마다 에너지가 다릅니다. 어떤 곳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불편하고 오래 있기 싫고 빨리 나가고 싶어지는 곳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곳은 들어서자마자 편안하고 오래 있고 싶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곳이 있지요. 이게 바로 장소가 가진 기운입니다. 풍수질이라는 게 미신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고 정돈돼 있고 깨끗한 곳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반대로 어둡고 습하고 어지럽고 더러운 곳에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도 당연해요. 그러니 좋은 장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만의 성소를 만드세요. 성소라는 건 성스러운 장소, 즉, 나만의 안식처를 말합니다. 꼭 특별한 곳일 필요는 없어요. 조용한 도서관, 동네 뒷산 숲길, 깨끗하게 정돈한 내 방, 이런 곳이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곳에 있을 때 내가 편안하고 평화롭다는 거예요. 저는 동네 뒷산에 자주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흙 냄새, 이런 것들이 저를 치유해 줍니다. 1시간 정도 거닐고 내려오면 머릿속이 깨끗해지고 고민하던 것들이 정리되고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되는 걸 느낍니다. 이게 바로 좋은 장소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장소를 찾으세요. 그리고 자주 가세요. 마음이 복잡할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에너지가 떨어질 때, 그 장소에 가서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좋은 장소에 머무는 것, 이게 곧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풍수입니다. 장소가 우리를 만들거든요. 반대로 나쁜 장소는 과감하게 끊으세요. 가기 싫은 곳에 억지로 갈 필요 없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체면 때문에, 거절하기 미안해서 이런 이유로 나쁜 장소에 가는 건 자기 학대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장소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거절하세요. 미안하지만 나는 조용한 곳이 좋아서,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해로운 사람, 해로운 음식, 해로운 장소. 이 3가지를 비워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람을 줄이고 식탐을 줄이고 갈 곳을 줄였더니 인생이 비로소 넓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우면 좁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넓어진다니요. 답은 간단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비워지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 겁니다. 해로운 사람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담백하게 먹으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시끄럽고 어수선한 곳을 피하고 조용한 곳에 머물렀더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비어 있는 공간에 비로소 평화와 행복이 깃듭니다. 꽉 차 있을 땐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왜 불행한지를 모릅니다.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지요. 그런데 비워내고 나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았구나. 그 짐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구나.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됐구나. 단순한 삶이 위대합니다. 복잡한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 진짜 힘이 있습니다. 소박한 밥상, 조용한 방, 소수의 진실한 친구,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나요? 과감하게 연락을 끊으세요. 먹으면 속이 안 좋은 음식이 있나요? 이제 그만 먹으세요. 가면 스트레스 받는 장소가 있나요? 다음부턴 거절하세요.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처음엔 두려울 수 있어요. 관계를 끊으면 외로울까봐, 음식을 줄이면 재미없을까봐, 모임을 거절하면 왕따 당할까봐, 이런 걱정들이 들 겁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세요. 시작하고 나면 그 걱정들이 기우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해방감이 찾아와요.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고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은 뿌듯함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편한 대로, 내 마음이 평온한 대로 살아도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내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쓰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전부 비워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만 채워 넣으세요. 그렇게 가벼워지세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으세요.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 구간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무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천천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평온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비워낸 자리에 깃든 평화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